2021년 한국의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한국은 새로운 할리우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영화 평론가들이 있었고 2021년에 한국은 그 말을 완벽하게 입증했는데요. 이에 최근 일본과 미국의 영화 평론가들이 왜 한국 콘텐츠가 우리의 콘텐츠보다 뛰어날까를 설명한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식인 쿼라에서도 한국의 영화가 왜 뛰어난가요? 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답한 게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일본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콘텐츠가 뛰어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월 10일 일본의 네이버 야후 재팬의 앞면에는 영화 평론가 마에다 유이치, 일본 영화는 왜 한국 영화를 이길 수 없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이 영화 평론가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한국을 어떻게 따라잡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넷플릭스가 아직도 엔터테인먼트계의 화제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상 최대 히트작이 된 오징어 게임의 수익이 1000억엔 하나 1조 원을 넘었다는 건 일본의 영화 관계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연간 2조엔 하나 20조 원이 넘는 제작비를 무기로 이런 화제작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일본인으로서 분한 사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한국의 작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기생충이 칸 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상 사관왕을 달성한 이후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내 넷플릭스 시청 순위를 보더라도 톱10은 대부분 한국 작품들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지옥 등 히트작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한국의 작품들이 무조건 봐야 하는 작품들이 된 것도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넷플릭스가 한국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작품의 성공의 배경에는 넷플릭스가 5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한국 작품에 투입하는 등 한국을 중요시하는 점이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계약 회원 수가 포화 상태가 되었고 신규 회원을 위해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전략인 한국을 타깃하는 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입장이었던 일본 이상으로 한국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현재의 거액의 제작비를 투입하는 것은 그들이 현지화를 콘텐츠 제작을 기둥으로 하여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할리우드의 화제작의 자막을 붙여서 전 세계에 판매하는 종래의 메이저 판매자가 해온 수출형 비즈니스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OTT 산업을 시작으로 한 넷플릭스는 원래부터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의 권리물을 대여하거나 송출하는 것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영화, 드라마 제작에 나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지화입니다. 넷플릭스는 영어권에 특화된 메이저 작품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연기자, 언어부터 스토리까지 각국 지역의 기호에 맞추는 현지화 전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게다가 당장의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엄청난 액수의 제작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결과가 오징어 게임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수준의 영상기술과 예산을 쏟아부은 한국의 콘텐츠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도 부하분으로 약 25억엔 한화 250억 이나 들입니다. 이 노선이 대박을 터뜨려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외 국가의 사람들은 영화관에서 예산 100억엔 하나 1000억 원 의 할리우드 영화들과 값싼 자국의 영화를 같은 가격으로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견뎌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한 허탈함을 사상 최초로 넷플릭스가 해소해준 것입니다. 자사 콘텐츠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워너나 디즈니라고 하는 메이저 판매사가 기존의 수출형 비즈니스에 고집하여 송출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꽤 역설적이지만 현재는 그들도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을 느껴서 넷플릭스와 비슷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 속에서 현지화에 뒤처진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시장 규모가 크고 내수만으로 우선 먹고 살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한국의 콘텐츠의 질이 넷플릭스를 만나서 날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콘텐츠가 다른 나라의 콘텐츠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 느낀 건 일본뿐만이 아닌데요.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바로 미국의 할리우드입니다. 이미 2020년 한국의 기생충 이후로 많은 외신은 한국 영화의 뛰어남에 대해 작성했는데요. 미국의 언론 사이트 뉴스 데일리에서는 한국의 영화들이 할리우드보다 뛰어난 이유를 작성했었습니다. 2020년 기생충은 역사를 다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외국어 작품이 사관왕을 달성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한국을 만든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 평론가들은 한국을 1990년대부터 주목해왔다. 그때부터 한국의 작품들은 유코리안 웨이브라는 모토로 전 세계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럼 한국인들이 할리우드에 가르쳐줄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관객들이다. 한국의 관객들은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한다. 영화 관계자 달시 파켓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영화를 좋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영화를 봐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영화의 퀄리티를 엄청나게 따지는 편이라 고급스럽고 잘 짜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작품들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평론가만큼의 지식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한국인들은 정말 예술적인 것에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왔다. 그 작은 자막의 벽을 넘어야 하는 건 우리였을 뿐이다. 두 번째는 예술성과 창의성이다. 한국의 영화들은 블록버스터라고 무조건 성공하지 않는다. 명배우들과 명감독들이 머리를 싸매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겨우 한국에서 성공한다. 심지어 한국에서 성공 못한 영화가 해외에서 성공한 적도 많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예술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의력도 늘어난다. 시나리오 하나하나에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한국의 작품들이 대중성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작품들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자연스럽게 합쳐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며 한국의 성공에는 한국 관객들의 역할이 크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전문가 지식인 쿼라에서도 왜 한국 영화들은 할리우드의 영화들보다 좋나요? 하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했는데요. 할리우드의 영화들은 더는 예술을 만들지 않아. 블록버스터를 만들지. 애들이나 좋아할 그런 영화들 말이야. 더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한국의 영화들은 많은 재능과 열정이 있지. 문화, 철학, 사랑 등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항상 영화에 넣어. 할리우드는 돈을 위해 명예를 버렸지만 한국의 영화는 그렇지 않았지. 아직 많은 수의 한국 영화들을 보진 못했지만 감정과 공감이 그 이유 같아. 할리우드의 영화들을 보면 뭔가 차갑고 의미 없지만 한국의 영화들은 우리에게 자국을 남기지. 6가지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1. 영웅과 악당이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닌 그들도 모두 이야기가 있어서 현실감이 있어. 2. 한국의 영화는 영상미가 대단해. 3. 액션은 현실적이고 눈이 부실 정도로 잘 찍은 장면들이 많지. 4. 열린 결말로 끝날 때가 많아서 우리가 보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지. 5. 감정에 공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6. 엔딩이 어떨지 예상이 안 가. 영화가 뻔하지 않지. 난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해. 200화가 넘는 할리우드의 영화들을 봤지. 그에 반해 한국 영화들은 25편 정도밖에 못 봤어. 하지만 나는 한국 영화들이 100배는 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내가 본 영화들은 다 명작이었지. 이렇게 쿼라의 전문가들은 감정과 공감이 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의 성공은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할리우드라고 불리며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한국 콘텐츠의 뛰어남을 긁어본 극적인이었습니다.